안녕, 독학뉴스 곽영이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인 시국이고 형도 작업 일정에 여러 가지 차질이 좀 생겼어. 너희도 입학, 계약 등 학사 일정이 더 변경될 수도 있을 텐데 모두 건강 조심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자. 지난 영상까지 10개월의 계획, 화법과 작문 공부하는 법, 그리고 화법과 작문 실제 기출문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형 믿고 10문제로 계속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봐. 오늘은 이제 문학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하는데 첫 번째, 왜 문학사인가? 두 번째, 왜 갈래 이론인가? 세 번째, 이태원 클래스로 문학 공부해보자. 이렇게야. 사실 우리가 문학 공부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너무 재미없다는 거잖아. 형이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문학은 우리 삶이랑 정말 밀접해. 그런데 왜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냐면 옛날 사람들의 삶이랑 밀접한 작품들만 교과서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형은 노래,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활용해서 그나마 조금 덜 지루하게 문학 이론을 소개해 줄까 해. 형이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 작품을 끌어와서 문학 이론을 접목시켜 볼게. 먼저 간단하게 문학의 큰 틀을 봐보자. 형이 전에 너무 복잡하고 거대한 표를 제시한 것 같아서 문학은 원래 더 거대한 표인데 정말 후려쳐서 초간단 버전으로 만들어봤어. 문학은 문학사랑 갈래 이론만 잘 알고 있어도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두렵지가 않거든. 교육과정 해설서의 7, 8, 9학년에서 9학년이 문학 이론의 완성인데 우리는 중딩이 아니니까 이렇게 거꾸로 내려갈 거야. 9학년은 중학교 3학년의 내용인데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다 나오거든. 자, 문학사라는 건 문학의 역사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의 흐름이 중요해.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면 문학도 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있고 그 중에 한 시대를 콕 집어서 보면 그 시대에 지배적인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 현상이 일어나 그중 언어 문화 현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학 현상이나 문법 현상이 나타나 이게 쭉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진 게 문학사라고 보면 돼. 시대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면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등등 이렇게 흘러가지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철학이란 한 시대를 통치하는 이데올로기, 즉 무슨 주의 같은 걸 뜻해. 그리고 정치는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것들이고 경제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것들 그에 따른 문화 현상들이 다양하게 있고 문학을 담당하는 계층 즉 노래나 이야기를 만들고 즐기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있었을 거야.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쓰는 말투 등이 달랐겠지. 이렇게 따라 내려가는 게 한 시대의 모습인데 뭔가 낯이 익지 않아? 맞아. 신문이나 뉴스의 배치 순서랑 똑같지. 이게 그냥 배치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이 한 시대의 모습 또는 현상을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해. 이 사회문화적 배경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니까 꼭 기억해두자. 자,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라고 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소망의 반영이라는 거야. 지금 현재까지도 말이야. 이 소망을 어떤 갈래, 즉 장르에 담아내었느냐가 바로 갈래라는 거야. 예를 들어 현재 우리의 소망을 돈이라고 해보자. 그 소망을 랩이나 힙합이라는 갈래에 담아냈어. 그리고 고려시대를 살아가던 평민들이 아 배고파, 사랑해 등의 소망을 담아낸 갈래를 고려가요 또는 소교라고 불렀던 거야. 이따가 실제로 분석할 이태원 클래스의 경우 현재를 살아가는 박세로이가 흑수저로서 불합리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소망을 작가는 웹툰 드라마라는 갈래를 통해 표현한 거지. 그럼 본격적으로 이태원 클래스를 분석해보자. 이렇게 이태원 클래스라는 작품을 가운데에 놓고 광진이라는 작가가 있고 작품을 표현한 거지. 그러면 이 작품을 감상, 즉 이해하는 독자 또는 시청자가 있겠지. 또 이 작품이 반영된 현실, 아까 말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을 거야. 우리가 전에 배운 대로 작가가 계생 조표고의 과정을 통해 작품을 표현했다는 가정하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했을까? 먼저 목적은 불합리한 시대에 소신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어서겠지. 그 예상 독자들은 국민, 그중 흑수저들이 더 공감을 할 테고 그래서 주제는 불합리한 것에 저항하고 성공하는 이야기겠지.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여러 요소들을 설정하는데 생성하기 단계에 넣어놨지만 기본적인 설정은 계획하기 단계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점 알아두고 생성하기 단계는 사건들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야. 그 하나의 사건 속에는 인물들이 나오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인물들 간의 갈등이 꼭 발생을 해. 인물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는데
주동인물은 주인공인 박세로이와 조이서, 반동인물은 주동인물을 방해하는 인물이니까 장가 사람들, 특히 장대희가 되겠지. 그리고 여러 조연들은 부수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 갈등에는 유형이 있는데 먼저 개인 내면의 갈등, 개인 대 개인의 갈등, 개인 대 사회의 갈등, 개인 대 운명 간의 갈등. 이 중 이태원 클라스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세로이와 장대희의 갈등이 주된 갈등이니까 개인 대 개인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지? 배경에는 시대적,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있는데 주된 시대적 배경은 현재이고 주된 공간적 배경은 이태원이겠지? 뭐 플롯마다 사건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로 넘어가면 조직하기 부분은 내용 생성하기에서 만들어낸 사건의 덩어리들을 모아서 순서를 정해주는 거라고 했지. 줄거리와 플롯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줄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나열한 거고 플롯은 작가의 의도 순서대로 배열한 거야. 고전 작품일수록 시간의 순서인 경우가 많고 근현대물은 대부분 플롯 구성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플롯에서는 복선과 암시가 나타나는데 이건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 용어지. 줄거리는 너무나 정직한데 복선은 필연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장치이고 암시는 우연적인 요소야. 나중에 작품에서도 자주 나올 용어들이니까 그때 더 자세히 설명할게. 그 다음으로 시점과 거리인데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1인칭이냐 3인칭, 각도에 따라 인물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면 주인공 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인물의 내면을 전혀 알 수 없으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다음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문체가 중요한데 대화, 행동, 서술 등에서는 우리는 인물들의 특징이나 성격을 알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세로이나 이서의 말투나 행동에서 성격이 나타날 수도 있고 매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고쳐쓰기는 뭐 작가나 PD가 알아서 했을 거고 암튼 그래서 이렇게 웹툰과 드라마가 탄생했어. 그러면 작품을 이제 이해하는 쪽의 입장을 분석해보자. 먼저 이해는 객관과 주관으로 나뉘고 객관은 사실적, 추론적 이해, 주관은 비판, 감상적 이해로 나뉘는데 감상적 이해는 공감적 이해라고도 해. 이건 이렇게 앞글자를 따서 사추비감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객관과 주관이 나뉘는 기준은 내 생각이 개입이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야. 사실적 이해는 팩트 그 자체를 뜻해. 박세로이가 퇴학당했다. 장근원이 세로이의 아빠를 죽였다. 뭐 이런 팩트들. 추론적 이해는 당연한 추론들. 예를 들면 세로이는 아빠의 복수를 하겠지? 뭐 이런 것들. 다음 비판적 이해는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이건에 해당하는 건 상황이라던가 인물의 대사나 행동들 또는 사건 설정이 너무 과했다거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들이고 감상적 이해는 나는 이래서 이 부분이 좋았어. 나는 이래서 이 부분에 감동을 받았어.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형은 아직 웹툰은 못 봤는데 드라마 7화 마지막 부분에서 조이서의 대사 이 남자를 건드는 놈들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다짐. 이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 물론 그때 상황 맥락과 인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연 그리고 적절히 흘러나오는 김필의 노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더 감동을 줬겠지만 말이야. 자, 이렇게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을 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봤어. 사실 억지가 아니라 이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 문학 현상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고전이나 근현대 문학들은 우리로부터 정말 동떨어진 시대였지만 우리는 그 시대의 영화나 사극 또는 웹툰이나 소설 등을 통해 그 시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역사와 인문학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 너무나 재미없던 문학 작품들도 그나마 조금 덜 지루하게 접근할 수도 있을 거야. 문학은 화법, 장문, 문학, 비문학 독서를 모두 아우르는 총체적 과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도 형 한번 믿어봐. 오늘도 영상 보느라 고생했고 형은 언제나 니들 편이다.